빅튜브입니다. 컨슈머 마케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컨과 컨슈머를 합친 말로 재미있게 만들어서 파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콜라보 제품들이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유통 디자인에 바디워시가 들어있다거나 바나나맛 우유통에 바디워시나 바디로션이 들어있다거나 구두약통에 초콜릿이 들어있다거나 매직 디자인으로 음료수를 판다거나 이런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단 참신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문자와 음성만이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디자인 같은 것들도 언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유팩에 들어있는 것은 우유고 노란색과 녹색으로 된 것은 립밤이 아니라 딱풀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은 밥이고 이렇게 생긴 것은 마요네즈고 이렇게 생긴 것은 소주고 이렇게 생긴 것은 콜라고 이렇게 생긴 것은 컵라면입니다. 글자를 읽을 필요도 없고 이 디자인 자체로 이미 언어니까요. 주변에 아주 정상적인 분들만 있고 어린이나 노인과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대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언어 문자를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글자를 아예 못 읽는 사람만 생각하면 수가 많지 않겠지만 잘 읽지 못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연세가 많아서 눈이 침침할 수도 있고 글자 자체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린이나 외국인의 경우도 어려운 내용을 읽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힘든 상황에 있거나 술을 마셨다거나 하면 일시적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품의 포장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ml짜리 우유팩 모양이라면 딱 1000ml를 넣도록 만들어야지 930ml 뭐 이런 식으로 넣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매번 글자를 다 읽어봐야 한다거나 같은 제품을 사면서도 매번 그램당 가격을 비교해봐야 한다면 그건 굉장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런 제품들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크기나 형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먹는 것이 아니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는 그냥 재미가 있고 끝입니다. 괜찮죠. 하지만 정상이 아닌 사람에게는 실수로 이물질을 먹게 되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재미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손실은 치명적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물건을 잘못 살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당연히 식품 코너가 아니라 샴푸 파는데 옆에 있으면 바디워시라고 의심을 해봐야지 그건 산 사람 잘못 아니냐 그 말이 맞기는 합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모든 경우에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매번 글자를 읽으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바짝 긴장해서 산다거나 운에 의존해서 너도 운이 좋아서 산 거야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되겠죠. 문제가 생길 만한 여지가 크고 그 과정에서 얻는 이점이 적다면 그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의 경우는 원래 아무거나 입에 잘 집어넣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구두약이나 매직펜의 경우도 어린이가 입에 집어넣지 않도록 원래 조심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구두약 통에 담겨있던 초콜릿이나 매직펜 디자인에 들어있던 음료수를 평소에 즐겨 먹던 어린이의 경우는 진짜 구두약이나 매직을 봤을 때 입에 집어넣을 가능성이 당연히 더 높아질 겁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들 중에도 한글을 잘 못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글자를 잘 모르는 분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물건을 잘못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정신지체가 있는 분이 마트에서 이런 걸 봤다. 그럼 바나나 우유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 때 장애인과 약자들을 배려해서 길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길을 잘못 만들어서 시각장애인이 갈 때마다 높은 확률로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 이러면 우리는 시각장애인을 욕하지 않습니다. 길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눈 똑바로 뜨고 다니면 되는데 시각장애인 편하자고 길을 바꾸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휠체어를 타는 분들을 위한 뒷면을 설치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면 되는데 그거 좀 걷기 싫다고 뒷면을 만들어 줘야 되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이 나올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 글자를 제대로 안 읽는 상황만을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판단력이나 지능이 떨어지는 분이라든지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판단을 하는데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는 우유라고 한글로 크게 적혀있고 밑에 영어로 바디워시, 로션, 크림 이런 식으로 적혀있죠. 그럼 영어 모르는 사람은 물건을 잘못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서울우유도 그렇죠. 서울우유라고 빨간 글자로 크게 적어놓고 밑에 작은 글자로 바디워시라고 적어놓으면 이건 우유로 착각을 해서 사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직을 보면 여기 모나미 매직이라고 적힌 글자가 스파클링이라고 적힌 글자보다 더 큽니다. 이걸 보고 매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은 없겠지만 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 진짜 매직보다 이 음료수를 먼저 봤다면 이 음료수 이름이 매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매직을 본따서 음료수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음료수 이름 자체가 매직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발생한 문제는 이걸 디자인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컨슈머 마케팅을 하면서 다른 제품의 외형을 본따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실수
수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다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품들 자체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